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시카고 시장 후보자들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12명의 후보들과 함께 바로 일주일 전에 금품 강요 혐의로 체포가 된 에드워드 버크 시의원이 중앙무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이한 현상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원래 그의 50여 년에 걸친 시카고 정치권의 거물 역할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그와의 관계가 매우 강력하고 긴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니 프랙윈클 쿡카운티 프레지던트는 그로부터 거금의 선거기금을 받았고 모금 행사도 그의 자택에서 벌어졌고 또 그녀는 버크의 아들에게 10만 달러의 잡을 주었고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역시 선두그룹에 속한 수자나 멘도자 현 일리노이주의 컨트롤러 감사관인데 그녀는 버크의 집에서 결혼식을 과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 데일리는 그의 아버지와 형이 모두 대대로 그와 절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들의 관심은 후보자들과 버크와의 관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토니 프랙윈클은 아예 어제 토론회에 불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토론회 질문 이 밖에 부패한 시카고 정치권의 개혁안이 무엇인가 또 폭력범죄 근절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화제들로 기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혼잡한 현상을 빚고 있는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들의 토론회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WGN-TV가 주관한 이 포럼은 어제 스타인미츠 칼리지 프랩에서 열렸는데 12명의 후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관심을 끄는 질문, 에드워드 버크 시의원과 절친 사이에 있는 후보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은 귀하가 버크와 그렇게 밀접한 사이인데 어떻게 시의 부패한 정치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빌 데일리 상무장관 출신이고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와 형이 모두 시티홀을 40년 동안이나 장악했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에드 버크를 잘 모른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와의 친분이 시카고 개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개혁안으로 시카고시 의원의 수를 15명으로 대폭 줄이는 안을 내놓았고 시의원의 그 풀타임 봉급 이외에 외부의 수입을 불허하자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비토 파워를 줄인다는 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수자나 멘도자 현재 주 컨트롤러인데 시의원의 외부 수입 금지를 역시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버크의 후원하에 주 하원, 시서기관, 시감사관을 역임했고 심지어는 그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 적도 있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게리 치커 역시 버크와 절친한 사이인데 리처드 M. 데일리 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그도 역시 알더만의 비토 파워를 없애자 그래서 시민들의 펄밋 신청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토니 프랙윈클은 토론회 개최 불과 몇 시간 전에 불참을 통과했는데 이 버크와의 절친한 관계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렇게 주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프랙윈클은 버크가 자택에서 가진 선거기금 행사에서 거둬들인 11만 6천 달러 전액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화제를 바꾸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데 라코인 맥다노를 주제로 한 선거 광고를 내놓았습니다만 이것도 주변의 빈축을 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에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후보들 간의 비난전이 계속이 됐는데 게리 치커 후보가 프랙윈클 그리고
멘도자의 세금 인상 기록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멘도자가 주 하원 의원 시절에 인컴 텍스 인상에 찬성을 해왔었고 프렉 윙클은 카운티 스테이트 텍스, 파킹 텍스, 그리고 말썽이 많았던 팝 텍스, 음료수 텍스까지 부과를 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게으른 정부 때문에 ATM 머신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치코가 멘도자를 호칭을 하면서 그녀의 first name을 수제나가 아니라 수젠으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해서 내 이름이 수젠나이고 마지막 A가 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묵음이 아니듯이 나도 시정개혁에 대해서 사일런하지 않겠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카고 폭력범죄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등장을 했습니다. 시카고 작년 통계를 보면은 슈링만 3,000건, 살인이 500건 이상입니다. 데일리의 해법은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 총기법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 훈련을 강화하자, 신기술을 도입하고 드론 사용도 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시카고 정치권의 부패, 어제 오늘의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1972년도 이후에 체포된 부패 시의원이 30여 명이 넘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끼리의 부패의 고리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 공무원들끼리의 문화, 집에서 정치연금 모금도 해주고 결혼식도 열어주고 자식들 취직도 시켜주고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정치인들도 사기업을 가질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말썽이 낸 에드 버크 시의원 Crafter and Burke라는 로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2010년부터 17년 사이에 고객들에게 부동산 세금을 깎아준 액수가 무려 15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사실은 네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등은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입니다. 마이클 메리건의 로펌인데 부동산세 어필 펌인데 같은 기간에 무려 25억 달러의 세금을 그의 고객들로부터 깎아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달에 이미 낙선한 쿡카운티의 어세서 조셉 베리오스는 아예 큰손들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세금을 낮게 책정을 해주고 부족한 돈은 중산층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충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알더만들, 시민들이 그 zoning change라든가 각종 퍼미션 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버크가 철도해를 직접 맡게 된 원인도 버거킹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일리노이주에 한 160개의 식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부 수리를 하기 위해서 퍼밋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힘센 사람을 찾아갔고 그의 변호사를 써야 했고 그가 미는 정치인에게 도네이션도 해야 됐고 그러다가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월 11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작년 10월 일가족이 살해되며 실종된 10대 소녀가 생존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베런 카운티 보안국은 13살 실종 소녀 제이미 크로스를 그녀의 집에서 북쪽 70마일 떨어진 더글라스 카운티 고든타운에서 어제 오후에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크로스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베런 카운티 보안국은 용의자를 제이미를 발견한 지 10여 분 뒤에 체포했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런 카운티 보안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주 국경 지역을 방문해 철제 장벽 건설을 통한 인신매매와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국경 장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국경 지역을 돌아보면서 기자들에게 튼튼한 장벽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클런시의 국경수비대 요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국경을 통해 널리 유입되는 불법 총기류와 마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멕시코가 국경 장벽 건설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은 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법은 100% 내 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의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나는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와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8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무보수로 일하거나 무급 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시리아 내에서 일부 장비를 철수하고 있다고 언론이 어제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리는 시리아에서 장비 철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최근 수일 동안 시리아에서 미군 장비가 철수되고 있다고 전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철군 시작의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이 학생들에게 중국을 여행할 때 위챗과 왓츠앱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다비스 캘리포니아 대학은 최근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중국 여행을 할 때 위챗과 왓츠앱 등 모바일 메신저에 정치적인 발언이나 내용을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메일에서 대학 측은 중국에서 위챗이나 왓츠앱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중국 여행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을 막는 핑계로 활용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메일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대학은 공식적인 확인을 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 후보들의 토론회가 어제 WGN TV 주간으로 12명의 후보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시카고 정치권의 부패 척결 방안, 폭력 범죄 해결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드 버크와의 밀접한 관계로 구설수에 오른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프레지던트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케인 카운티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플루샷 접종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케인 카운티에서 최근에 5살 난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금년 겨울 일리노이 첫 사망자입니다. 전국에서 이번 겨울 들어 현재까지 13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연방 공무원과 가족들이 어제 다운타운에서 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정치권의 협상 부진으로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속한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시위는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열렸는데 내일로 정부 폐쇄 최장기 기록이 깨집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8도. 주말인 내일은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7도. 주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20도. 다음 주 월요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5도입니다.